일생에서의 각 시기별 재정계획과 투자자금 구분, 핵심적인 자산관리 상품. 제6강 일생에서의 중요한 사건과 목돈. 제7강 생애계획과 투자의 주요 성과. 제8강 생애계획 요약 및 핵심 사항. 제9강 생애계획과 자금 구분 예시, 계산표. 제10강 IRP, ISA, 연금저축펀드, 포트폴리오 운용과 기대 수익률. investment.liveclass.com.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 제6강 일생에서의 중요한 사건과 목돈. 일생에 있어서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 마련, 자동차 구입, 교육비, 결혼식, 은퇴까지의 목표 자금 마련, 큰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의료비, 장례식과 같이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큰 돈은 그 해의 수입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이 예상되는 때까지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의 경우에도 매년 비교적 일정하게 들어오는 취업에 따르는 급여 외에 증여와 상속, 투자자산의 매각대금, 퇴직 일시금과 같이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독립세대 구성, 자동차 구매, 혼인. 2022년 평균 결혼 비용은 2.5억 원에서 3억 원 수준이며 남자는 1.5억 원에서 2억 원, 여자는 1억 원에서 1.5억 원의 수준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마련. 주택은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뀔 필요성이 있다. 출산 육아, 30대에서 50대 소득. 2022년 모의 평균 연령은 33.5세이다.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29세 이하 46.1천명, 30세에서 34세 114.2천명, 35세에서 39세 72.7천명, 40세 이상이 16.3천명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1개월,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3세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 고용률, 2019년 기준은 68.8%이다. 주요 재정계획 대상. 일상생활 비용, 아래 별도 항목 제외. 교육 및 취업 준비, 직무 역량 개발. 의료 및 보장성보험. 주거 및 주택, 독립 또는 가족 동거. 교통 및 자동차. 혼인 및 주택, 가족용. 출산 및 보육, 자녀 교육. 존속 양로 지원. 은퇴 및 노후 생활 준비. 가계소비 지출. 2022년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이다. 가구별 지출 평균은 월 2,697천원이다. 그런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주택구입이나 전월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주거수도 광열비는 월 296천원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비 및 전기수도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측 표와 그래프는 가구당 항목별 월평균 소비 지출이다.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 교육, 주거, 의료, 기초생활, 노후 준비에 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많이 있다. 자기의 자산과 소득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금융세제를 활용하면 자기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든 자기 부담만큼 자금을 축적하여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필요한 자금을 전부 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과 재정지원 정책이나 금융세제로 도움을 받은 부분만큼의 내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 필요한 지출은 내가 마련한 자금 더하기 재정지원 및 금융세제 지원. 제7강 생애계획과 투자의 주요 성과. 생애계획을 세움으로써 돈과 자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금, 금융 지원, 세제 지원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적절하고 무난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높이고 위험을 줄이고 일생에서의 만족을 늘린다. 일생 동안 가구당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지원을 받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계획과 준비, 실행은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각 단계별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여 시행착오를 줄인다.
재정계획에서 나온 정보로 각 목적 자금의 크기와 기간을 파악하고 투자 플랜을 세울 수 있다. 투자 성과의 결과가 투자 준비에 의한 부분인지, 투자 실력에 의한 부분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투자 실력의 수준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여유 있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생애계획은 각 연도별로 재산, 소득, 지출의 파악에서 출발한다. 미래 상황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 이퀄 인플레이션으로 가정한 단순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간편하다. 전체 계획을 세우고 각 시기, 중기 5년에서 10년별로 중요한 재정적 지출 목표를 파악한다. 5년 또는 매년 1회의 계획을 수정한다. 전체 계획은 A4 4장 정도의 분량.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마련.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부분이 보통 80%. 이미 형성된 자산의 운용소득. 가족 및 친지의 지원금, 직장과 사회 포함. 정책지원금, 청년, 저소득 근로지원, 저소득자 주거지원금, 혼인 및 출산 장육, 기초연금. 금융지원, 대출지원, 비과세, 세금 우대. 세제지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지출의 합리화. 금융투자 상품의 선택. 생애계획에서부터 투자성과까지. 1. 생애계획, 각종 자금 수입, 지출. 2. 단계별 목표와 현명한 수단 선택. 정책 지원, 금융세제, 세금 공제 고려. 3. 계획 또는 확정된 자금과 자산, 저축 투자 가능한 금액과 기간을 추출. 4. 투자 플랜. 5. 투자 교육과 투자 실행 능력을 준비. 6. 저축 플랜과 자산 운용 계획. 7. 자산 운용의 실행. 8. 평가와 수정할 내용을 파악. 9. 생애 계획 수정. 제8강 생애 계획 요약 및 핵심 사항. 생애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각 수입이 언제 들어오고 지출되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의 가치와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의 가치는 다르다. 물가 상승에 따르는 오차는 장기간의 계획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차가 크게 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물가와 임금 인상률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재직연수에 따른 급여 인상에 따라서 계획이 되는 부분은 물가 상승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물가는 부동산 가격이 적절하다면 상승률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은 다소 부동산 가격이 30%에서 40% 비싼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장기 계획은 이자율과 물가에 따라 차이를 크게 보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투자원금을 포함한 투자만기 수익은 투자금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투자수익률 괄호 닫고의 투자기간 승으로 나타나므로 재정계획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금의 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투자 수익률은 보통 사람 연간 3%, 일반적인 펀드의 활용 4%에서 5%, 전문가적 수준 7%, 탁월한 수준 10% 정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적 수준 7%에서 10%까지는 실력 있는 투자 전문가로부터 배워서 실현 가능하다. 장기간의 계획에 있어서 한국의 리스크와 원화의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글로벌 투자가 유리한 때의 해외 주식과 채권에 자산의 3분의 1을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생애 계획에서의 주요 변화, 예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 나이, 각자의 자산과 소득 상황, 가구원의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적합한 생애 계획은 달라진다. 1. 보장성 보험의 준비. 2. 취업, 소득의 80% 가까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3. 독립에 따르는 주택의 준비. 4. 자동차 구매 또는 렌트. 5. 결혼. 6. 가족주택의 준비. 7. 출산. 8. 보육. 9. 퇴사. 12. 퇴직연금의 수령. 11. 재취업. 12. 은퇴, 본인. 13. 연금저축펀드의 연금 전환, 본인. 14. 배우자의 은퇴.
15. 연금저축펀드의 연금 전환, 배우자. 16. 국민연금 수령 개시, 본인. 17. 국민연금 수령 개시, 배우자. 현명한 생애 재정계획에 따른 차이, 예시. 생애 재정계획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청년지원금 460만원, 정부의 주택지원 금융에서의 지원 효과 1억 4,148만원, 출산휴가 지원금 효과 1억 5,992만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효과 3,024만원, 보장성 보험 설계 효과 1억원, 자동차 렌트 활용 효과 1,000만원, 세금 절약 3,700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다. 예시에서 위의 효과를 전부 합치면 4억 8,324만원이다. 투자원금을 포함한 투자 만기 수익은 투자금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투자수익률 괄호 닫고의 투자기간 승으로 나타나므로 재정계획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투자금의 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정지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1. 정부의 지원금, 청년 선택지원료가 460만원 2. 정부의 지원금, 신혼출산, 주택지원, 선택지원료가 1억 4,148만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4세 가입 4. 정부의 지원금, 출산휴가 선택지원료가 1억 5,992만원 5. 전세금 대출의 정책금융과 물가의 차이 6.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IRP 7. 국민연금 8. 연금저축펀드, 선택지원효과 3,024만원 9. 보장성 보험의 설계, 선택효과 1억원 10. 증권사 위탁구좌 11. 자동차 구매와 렌트의 차이, 선택효과 1,000만원 12. 세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활용, 선택효과 3,700만원 돈의 가치는 명목 물가, 반영로 계산할 수 있다. 현재 가치 1만원이 물가 4%일 때 30년 후에 32,434원, 60년 후에 명목으로는 10만 5,196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제9강 생애계획과 자금 구분 예시. 생애계획과 이에 따르는 재정계획을 함으로써 돈과 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위험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재정지원, 금융세제,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설계함으로써 돈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진 돈을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재정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은 소득활동을 하면서부터이다. 각 시기 다음과 같다. 1. 독립준비기 2. 직업안정과 결혼준비 3. 혼인 및 내 집 마련 출산 육아기 4. 양육 및 노후 준비기 5. 은퇴 핵심적인 계획 부분은 주택, 교통, 자동차, 보험, 재산 형성, 저축 투자 자금의 구분 및 투자 실행이다. 생애계획과 재정계획의 핵심 생애계획과 재정계획은 현재의 재산과 수입과 지출을 잘 계획해서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지출을 합리화해서 총효용, 만족을 높여서 지출의 가치를 높아야 한다. 돈을 만드는 방법 돈을 만드는 방법은 재정지원, 세금 절약, 금융세제를 잘 활용하면 돈을 만들 수 있다.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저축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저축과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각 자금에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5년이 필요하고 부동산이나 현물, 금, 은의 투자의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잘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 운용 기간이다. 중산층의 생애계획 예시. 생애계획 이전 19세에서 25세. 대학 졸업과 취업, 결혼 준비 25세에서 30세. 결혼, 신혼 전세 30세에서 37세. 주택 구입, 증여세 면제, 신차 구입 38세에서 42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43세에서 53세. 유산 상속, 퇴사 54세에서 57세. 배우자 퇴직, 아파트 구매 대출금 상환, 자녀 독립 58세에서 64세.
국민연금 수령 65세 이상. 장기적인 계획은 인플레이션과 각 자산의 수익률과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10강 IRP, ISA, 연금저축펀드, 포트폴리오 운용과 기대 수익률. ISA와 IRP, 연금저축펀드는 재정계획에서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이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해주는 혜택이 있다. 3년 이상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고 1억 원 이하의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목돈을 만드는 기능을 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 지원을 해주는 금융상품, 비과세 예금과 적금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식 투자나 펀드 가입을 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ISA의 특징을 잘 모르고 운용하면 주식 투자를 증권사 위탁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장점만을 강조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퇴직연금, DB, DC, 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퇴직연금은 회사 차원에서 운용된다. 퇴직연금, DB, DC, 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퇴직연금은 회사 차원에서 운용된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개의 계좌를 운용할 수 있으며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넘기는 계좌는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이 재원이 되는 때에는 개인의 퇴직소득세율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다.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다. 그리고 퇴직연금과는 달리 IRP는 개인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어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납입한 해의 한도 내 납입금액의 13.2%에서 16.5%를 연말정산 시에 받을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상에서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연간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내는 세금이 16.5%보다가 낮은 경우에는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재원으로 하는 개인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개인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연금보험 등 세제 비적격 상품을 활용하거나 채권이나 주식 투자를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주식형 포트폴리오의 장기 운용 수익률은 장기 시장 평균 수익률이 7%에서 8%이다. 물론 주식 투자를 원만하게 하는 비율은 총 투자자 중 5% 미만이고 이에는 시간과 노력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실질적인 비용이다. 본 영상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nvestment.liveclass.com 라이브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